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소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참 신기한 것 하나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여쭤보고 듣다 보면 이게 소재가 금방 바닥이 날 것 같은데 샘물처럼 끝없이 나오니 참 신기합니다. 신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80 몇 년 살았으면 80 몇 년 동안에 경험한 것이 한두 가지 있어요. 앞으로 뭐 800번을 해도 마르지 않을 샘물 같은데 저는 오늘은 수직과 수평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수직과 수평. 수직과 수직과 수평에 수평. 대해서 여쭤보는데 옛날에 살았던 것은 거의 수직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유독 수평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죠. 둘 다 그 빛과 그림자가 있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럴까요?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혐오하는 데까지 이를 정도로 뭐 어른들에 대해서 꼰대라는 이야기 나온 지 오래됐고요. 무조건 뭐 노인에게 양보하는 것도 이것도 점점 지하철 같은 데서도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는 것들이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수직이 아름다운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평이 또 아름다운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수평이라든지 수직이라는 단어가 생기자면은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생긴 거예요. 네. 모든 단어라는 게 근본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네. 그러면 단어가 먼저 있고 그런 행동이 나중에 생기는가? 그게 아니에요. 네. 행동이라든지 상황이 먼저 생기고 네. 그게 오래 가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은 이런 단어를 붙여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현상이 먼저 있고 그렇지. 개념이 생겼다는 그렇지. 거죠. 개념이 있고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수직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그 맞는 거지. 아버지가 아들보다 윗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네. 먼저 나서니까. 네. 그게 수직이에요. 네. 그 당연한 걸 아버지를 뭐 똑같은 해에 태어났다. 똑같은 해에 태어날 수도 없잖아. 네. 그런데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평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으로만 너무 고집을 하니까 네. 밑에 사람들이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 밑에 사람이 어른들한테 뭘 질문하고 싶어도 이래 질문을 하면은 그거는 말대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좋지 않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성장할 때도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면 내 생각에 이건 저건 틀렸다 이러더라도 네 해서 무조건 네 무조건 해서 네. 나중에라도 말 못해서 그냥 네 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게 틀려서 네. 나하고 맞지를 않아.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수평적으로 말이지 친구처럼 그게 아니야. 그런 가치 속에서는 내가 살지 못했어요. 예. 근데 지금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뭐 아버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친구처럼 이러거든. 그렇죠. 아들이 왜 친구예요? 아들이지. 아들은 아들인데 그거는 이제 수평적인 눈높이에서 대화를 좀 많이 해보자 네. 하는 그런 뜻인 거지. 네. 니나 내나 똑같은 수평이다 그게 아니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혐오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노인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혐오감이 좀 적어요. 노인들은 네. 원래 저런가 보다. 예. 늘 봐왔기 때문에. 늘 봐왔기 때문에. 요새는 노인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밖에 나오지 않고는. 예. 가족 속에서 2대가 같이 사는 데가 3대가 사는 데가 3대가 같이 사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당장 저희 가족 그러니까 어린애도 할아버지를 본 일이 없어요. 할머니를 본 일이 없어요. 그러네요. 내가 그놈은 그 한 가지 얘기를 하면 강남에 그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떤 빌딩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젊은 부인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타더라고. 네. 그래서 나는 아기가 귀엽잖아요. 네. 그래서 아기가 귀엽다고, 귀엽다고, 거꾸로 내가 애한테 뭐라고 할까, 절금을 주기 위해서 예, 재롱. 재롱을 좀 부렸어. 예.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안 돼. 그러더니 자기 애를 나무라면서 할아버지가 이놈 한다 이러는 거야. 나는 좋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이놈하는 사람의 대상이 되는 거야 이 말이야. 그러게요. 이놈은 자기가 해놓고 네. 덮어씌우기는 네. 할아버지가 이놈한다 이거야. 나는 걔가 귀여워서 지금 이러는데 근데 이제 같이 살지 않으면 이 뭐라고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네. 정서적인 거리가 생기질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3대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어린애들은 뭐 학교 마칠 때까지는 할아버지를 본 일이 없잖아.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어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이래 하면 그 뭐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 네. 그것도 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예. 만나는 빈도, 접촉의 횟수가 절대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진짜 전체적으로 빛과 그림자 뭐 여러 면을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보다는 그냥 전혀 접촉이 없다가 어느 티는 안 좋은 게 나오면 그렇죠. 노인은 다 저래. 그렇죠. 이놈해. 그렇죠. 그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나도 멀쩡하게 그냥 멀쩡하게 이놈하면 할아버지가 졸지되고 말하고. 그러면 선생님 처음에 하셨던 말씀, 현상이 먼저 있고 나서 개념이 있다. 어떤 일이 있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수직이니 수평이니 뭐 이런 말이 생기고 그걸 좀 더 확장하자면 이게 수직이 멀쩡히 잘 갔으면 탈이 없었으면 수평이라는 게 또 이렇게 대두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수직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평의 또 이 가치라는 것이 그렇죠. 또 올라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수직에 있어서의 그 문제점 그 시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정을 잘 못하고 수평에 올라오게끔 한 걸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보면 이놈이겠네. 이놈이겠네요. 이놈. 네. 이제 사람이니까 네. 그 말하자면 잘 인격이 익어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인격이 또 그렇게 익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이 익어가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가족들은 혐오스럽게 생각하죠. 그러게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수평이 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수직적이면 아직은 학문도 수직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뭐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아마추어로 그 석부를 연구하러 댕긴 적이 있어요. 네네네. 경주 83년부터 뭐 2000 몇 년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네 달 한 번 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전문가를 초청해서 곡에 대한 강연을 듣고 우리끼리 공부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아마추어지만은 나와 있는 그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어요. 암만 공부해도 석불 학자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추어라고. 잘 붙여주면 제야학자 성격. 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그걸 찾아갔는데 그 기록하고 다른 게 많아요. 네. 문헌과 실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석불 잎불이 있는데 말불이에요. 그 입술 같은 데가 여러 볼거스름하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책에 이래 읽어보면 이거는 색칠을 했는 게 천년이나 이래 지내면서 자꾸 이제 바래져서 희미하게 남아있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이 천년 동안 그렇게 비를 맞아서 이래라도 남아있을 이유가 산성비도 막 내리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그 같이 다니는 회원적인 지질학자가 있어. 그 지질학자를 불러. 이거
페인트 칠한 건지 아닌 건지 구분할 수 있나? 예. 구분할 수 있대요. 예. 그 건방을 조금 끓여가지고 전자현미경으로 보고 샘플로. 네네. 그래가지고 저게 조금 끓여가지고 예. 전자현미경으로 봤어. 네. 그 색깔이 아니라 네. 원돌이야. 아. 그래서 난 너무 감격했어요. 이야. 왜 감격했느냐? 그런 이제 볼고스리한 네. 그 어떤 부분을. 또 이제 석질이 있겠지.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돌에 점점이 있는 거야. 예. 고개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근데 고개는 조금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 예. 그걸 입술로 야, 삼고 그러니까. 이걸 조각할 수 있었다는 게 놀라운 거야. 정말. 그래서 내가 그 이제 전문가한테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예. 이거는 칠한 게 아니고 음흠. 이렇다 그래도 칠한 걸로 돼 있다는 거야. 전문가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수직적이라 이 말이야. 예. 또 이런 얘기도 전에도 너무 인상적인데요. 한번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학교도 초기에 네. 그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 교수도 발표를 하지만 이제 수련이들을 발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연구했는 내용을 이제 학교에서 연습을 좀 시켜가지고 학교에서 한 15분 정도밖에 발표 안 하니까 짧잖아요. 그래가지고 발표를 하니까 이제 질문들이 나오는 네.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질병에 대한 걸 연구했다. 이래 통계적으로 네, 연구했다 네. 그러면 질병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분류했는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준이요. 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자가 질문을 하더라고. 그 진단을 붙인 기준이 뭡니까? 어디에다가 기준을 네, 두고 네, 네. 했는? 왜냐면 진단 기준이 몇 가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서 했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거 중에 어떤 걸로 했다고 이야기해야죠. 예를 들면 뭐 DSM-4로 했다. 가지고 네. 분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분류대로 따라갔지만은 뭐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네. 이러면 대답이 되잖아요. 네. 그걸 지도했던 교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했다 왜? 그게 대표적인 수직적인 거예요. 내가 했다 왜? 네. 그래. 뭐라고 또 물어요. 그렇죠. 요새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네. 내가 수련이 할 때만 해도 그런 수직적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한번 이론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면 그런 거예요. 전문가가 색칠했다면 색칠한 줄 아시고, 그렇지. 내가 기준 잡았다면 넘어가 이 얘기니까. 그야말로 수직 사회의 가장 인상적인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바로 예시해 준 것 같은데, 막히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너 몇 살이야? 내가 네 나이에 아들이 있어. 이렇게 그래.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 것이 대들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럼. 따지지 말고 대들지 말고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래. 내해. 그럼. 이게 바로 꼰대를 듣는 것이고 수직 사회. 난 너를 때 엄청 잘 지켰어요.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잘 지켰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해도 겉으로는 네 하고. 그 선생님한테도 그랬어요. 네.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해방이 돼가지고 선생님이 갑자기 한국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선생님들 그렇게 지식이 쌓여 있을 그게 뭔데 일본 교육을 철저히 받은 선생님이니까. 그런데 이제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젊은 분들은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속담이 있어요. 네. 혼자 하기보다는 둘이 하는 게 낫다고. 네. 서로 도와가면서 하면 좋다는 그런 내용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나는 그 속담집을 그때 사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읽고 막 이랬는데 틀린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주는 집에 가면 그 장 있잖아요. 네네. 장 담는 거. 네네. 된장이든지 간장 담는 거. 네. 그 장이 굉장히 맛이 없는 건데 그것도 맛이 들면 맛이 있어진다. 맛들면 가는 게 마주 들면 가는 지읒 받침이잖아요. 그렇죠. 맛이 들면 시옷이 아니죠. 시옷으로 예. 해석을 하신 거예요. 아, 선생님이 간장 맛들듯이 백지 장을 장. 백지장이니까 된장, 간장, 백지장. 백지장도 맛이 들면 책에는 그렇게 안 읽었는데 감히 선생님한테 내가 읽어봤는데 그게 아니대요. 이 말을 안 하고 하여튼 그 말은 평생 그 선생님한테 내가 못했어. 내 혼자 그렇게 알고 있지. 아이고 선생님은 그냥 가르치기를 그냥 백지장도 말이야 맛이 들면 나은 거야. 그 선생님도 나무랄 수 없는 게 본인도 모르는데 철저한 일본 교육을 받고 나나 선생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네. 그러면 수직 사회에서 뭐 지금이라도 좀 그런 폐단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것이 옳다, 맞다, 항상 내 말은 틀리지 않다 하는 것부터 돌아봐서 나도 틀릴 수 있다. 나이가 들고 윗사람이라도 내 의견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걸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럼. 네. 근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는 이제 직장에 많이 남아있어요. 직장에. 네. 그러니까 언제 텔레비 보니까 직장에서 이제 그 역할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부장, 사장, 뭐 이런 걸 부르지 마라. 네. 그냥 이제 뭐 이 선생이든지 네. 서로 이름을 부르든지 그렇게 그거 참 괜찮을 것 같다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옛날 얘기지만은 그 현대 그 이제 사장을 하시던 분이 그 내 친구가 하나 있었어. 네. 나한테 와서 의논을 하는 거야. 자기가 도저히 이 분통이 터져서 그 직원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 자기가 인사권이 있는데 뭐 가르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근데 사연이 있어. 네. 초청을 해온. 스카우트 해온. 능력자를 모시고. 네. 능력자로 모시고 왔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아놓으니까 말이지. 우리하고 습관이 다른 거예요. 네. 근무 태도. 근데 일할 때도 말이지. 발을 책상 위에 탁 걸쳐놓고 버릇 없이. 정말 자유롭게. 네. 그걸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왜 데리고 왔냐고. 일을 잘해서 데리고 왔어. 네. 그럼 일은 잘하냐 그러니까 일은 똑부러지게 잘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목적하는 거하고 일치됐는데 그 이외에 지가 뭐 거꾸로 걸어 다니든지 뭘 하든지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일하든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이제 수직이라는 개념에만 꽉 들어차 있으면 그러네요. 내 앞에서 어디 다리를 부쩍 들어올.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수직에 있을 때 윗사람의 마음이 내가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내가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저는 선생님 그 무술을 굉장히 잘하는 분 한 분을 만났는데 체육관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강한 것과 거친 것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친 것은 약한 것을 치는데 강한 것은 약한 것을 보호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누가 말한 명언이네. 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술이 뭐 30몇 단 되는 분인데 자기가 처음에는 거칠었대요. 거칠었는데 야 강하다는 것은 이게 아니다 싶어서 약한 사람 있으면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이게 강한 거라고 깨닫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직에서 위에 있다는 것은 아래 사람을 보호해주고 잘 보살펴줄 수 있다는 거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수직도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되겠나 그래서 그러네요. 근데 이걸로 권한을 행사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유학하시는 교수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된다는 자효는 앞에 두 글자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부자. 부모가 먼저 자유롭게 해주면 자식이 고마워서 효도를 한다. 형우 제공. 형이 우애 있게 동생을 대해주면 동생이 고마워서 형을 공경한다. 근데 우리는 형우는 없어지고 부자도 없어지고 자요하고 제공만 남아가지고 아랫사람이 위에 무조건 공손해야 되고 효도해야 된다만 남아있으니까 이건 근본 유학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 교수님 말씀을 듣고 야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맥락하고 잘 맞다. 근데 그거는 맞는 말인데 한 가지 더 붙일 이 얘기는 왜 부자는 날라가 버리고 자유만 남았느냐. 부자는 강조하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자식은 효도하라 가르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르치다 보니까 부자는 자연히 없는 것처럼 된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유롭게 하니까 꼭 굳이 말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지. 그걸 강조 안 해도 자유로운데 강조하면 치맛바람이 얼마나 더 세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는 어떻게 보면 그걸 강조해야 되는 시기가 또 왔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네요. 그죠? 오늘은 수직과 수평에 대해서 선생님께 좀 여쭤보면서 특히 수직에 대해서 그것이 좀 아름다운 미덕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선생님 그 제대로 성숙되지 않은 수직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듯이 얼마든지 서로 공존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수직의 세계가 하고 이놈하고 아까 전문가의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 인상적인 이야기인데 아니 색칠했다면 색칠하지 말아야지. 이 수직 제도가 제일 확립이 돼 있는 게 군대잖아요. 그러네요. 그 옛날 이제 춘추 전국 시대 그 사마천이 쓴 사계 같은 거 읽어보면 그 지휘관 하나 잘못 만나면 10만 군사가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 맞아요. 그러니까 수직이 좋긴 하지만 잘못되면 시원찮은 수직의 정점을 만나면은 못 살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나는 어떤 수직선에서든 정점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원찮아지지 않도록 늘 나를 좀 잘 가다듬어야 되겠다. 이게 수직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뭐 정점에 있는 사람 이상하다고 욕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당장 저희 가족만 해도 저희 가족에서 제가 정점에 있는데 이 시원찮은 아빠가 아니라 시원찮은 남편이 아니라 제대로 된 남편, 제대로 된 아빠가 되도록 애써야 되겠다. 그러려면 너랑 나랑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수직과 수평, 특히 수직에서 제대로 된 정점이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즐거운 대담의 너랑 나랑 이소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